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만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해 안전한 식수를 만드는 차세대 정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정수 시스템보다 훨씬 단순하고 저비용으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텍 임근배 교수와 최운재 박사과정 연구팀은 태양광과 전기를 활용해 미사플라스틱, 유기염료, 세균 등 초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공성 전기여과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여전히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수 공정은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대형 설비와 전력, 유지 비용이 필요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 여과 기술이 발전해 왔지만 고압 펌프와 복잡한 장비가 필수였고 여과막의 오염과 수명 단축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노 전기 수력학적 여과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물이 구조체를 통과할 때 내부 전기장이 형성돼 음전하를 띤 미세 입자,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이나 대장균을 전기적으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고압 대신 전기적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수 구조체는 셀룰로스 스펀지와 면 섬유를 기본 골격으로 이온 교환 수지와 나피온 코팅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이온 교환 수지는 용액 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피온은 양전하 이온만 통과시켜 정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실험 결과 이 시스템은 1kPa 이하의 낮은 압력에서도 작동하며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입자를 99% 이상 제거했습니다. 처리 속도는 1제곱미터 기준 시간당 400리터로 고가의 정수막 시스템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척만으로 성능이 복원돼 2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었고 태양광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구동돼 외부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근배 교수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던 나노전기 수력학 현상을 실세 시스템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태양광 기반 정수 기술은 물 부족 지역의 식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술은 바이오 의약품 입자 분리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등 초미세 오염 제어가 필요한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 온도는 0.74도 올랐지만 우리나라 동해는 무려 2.04도나 상승했습니다. 3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이미 강원 연안에서 도루묵과 삼나물말 같은 냉수성 생물을 밀어내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는 아열대 어종과 산호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해 생태계가 통째로 재편되는 조짐입니다. 강원 주문진항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도루묵 그물은 거의 빈 상태로 올라옵니다. 찬물에서만 산란하는 도루묵은 최근 10여 년 사이 강원도의 산란장이 40%가량 줄었습니다. 대마 난류와 동한 난류가 강해지면서 열이 동해안에 갇히는 구조가 심해진 게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해안 안반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던 냉수성 해조류, 삼나무말도 이제는 찾기 어려운 희귀종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더 극명합니다. 11월 독도 해수면 온도는 19도로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습니다. 수심 5m 해역에서는 금강바리, 가라지떼, 파랑쥐치, 꼬치고기 같은 아열대 어종이 활발히 나타납니다. 심지어 열대바다에 사는 돛 양태류까지 등장해 연구진이 DNA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은 바닷속 동굴 생태계에도 미쳤습니다. 열대성 산호, 둥근 측 컵 돌산호가 독도 해역에서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4에서 5년 동안 독도에서는 매년 4-5종의 새로운 아열대 생물이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가파릅니다. 수온 상승폭은 수치로도 확연합니다. 2012년 독도 해역에서 수온이 28도를 넘는 날은 0.2일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8.7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8월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역에서는 수온이 31도까지 치솟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울릉도에서 수온 20도를 넘는 날도 크게 증가한 반면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했습니다. 대신 파랑돔, 두동가리돔, 검은줄 촉수 같은 아열대 어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동해가 과거와 같은 오징어, 도루묵의 바다가 될 가능성은 향후 100년간 없다고 단언합니다. 수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동해의 생태계뿐 아니라 어업지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바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리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2연패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자 평양 거리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우승은 경기력에서도 국내 분위기에서도 이례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은 11월 9일 모로코 리바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를 5대 0으로 격파한 북한은 결승에서도 경기 시작 14분 만에 김원심이 선제골을 터뜨려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어 박래영, 리희경이 연속골을 넣으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박선진 감독은 조국의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금메달을 안기게 돼 기쁘다며 우리 여자 축구의 승리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우승은 결승 한 경기에만 국한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멕시코전 2대 0 승리, 카메룬전 2대 1 승리, 네덜란드전 5대 0 대승으로 압도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모로코를 6대 1, 일본을 5대 1, 브라질을 2대 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올해 대회 내내 북한은 전 경기를 주도하며 세계 최강 타이틀을 완전한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같은 활약은 일본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북한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주도권을 아예 빼앗기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팬들 역시 SNS에서 레벨이 다르다, 미워할 정도로 강하다, 체급 자체가 어른이다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내부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역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녹화 중계된 결승 경기를 시청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인공기를 흔들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양역 주변은 말 그대로 환희의 바다였다며 거리 응원 장면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실외 단체 응원 장면이 공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식당에서도 TV 앞으로 주민들이 모여 앉아 경기를 지켜봤고 가족과 친구에게 중계 시간을 알리느라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였다는 서술까지 등장했습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유정향, 김원심을 배출하며 사실상 이번 우승의 중심에 섰습니다. 학교는 감격이 잦아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우승으로 2008년, 2016년, 2024년에 이어 4번째 U17 여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향후 5년간 모두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다음 대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국제 축구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식용 고사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히토류 광물 모나자이트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질학적으로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여겨졌던 모나자이트가 식물의 세포 조직 내 자기 조립 과정을 통해 생성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히토류 자원 개발 방식의 혁신적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연구는 중국 과학원 광저우 지구화학연구소 주젠시 연구팀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진과 협력해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남부 광저우의 히토류 매장지에서 고사리, 블랙넘 오리엔탈레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히토류 원소가 고사리의 뿌리, 줄기, 잎 기저 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돼 있으며 이들이 세포 외부 공간에서 미세한 광물 결정으로 재배열돼 모나자이트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식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직접 회수 가능한 형태로 발견된 첫 사례입니다. 기존 모나자이트는 우라늄과 토륨 등 방사성 원소와 함께 존재해 정제 과정에서 산성 폐수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환경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식물 내에서 생성된 생물 모나자이트는 방사성이 없고 화학 약품도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축적 식물을 활용한 식물 채굴은 금속이 많은 토양에서 해당 식물을 재배한 뒤 수확한 바이오매스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광산 채굴에 비해 비용, 환경 부담이 적고 자원 회수와 오염 토양 정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연구진은 고사리 기반 식물 채굴이 희토류 오염 지역 복원, 폐광지 재생, 고부가 가치 희토류 소재 확보에 모두 활용돼 정화와 회수의 녹색 순환 모델을 실현할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희토류는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레이저 발광체, 배터리, 방사성 폐기물 차폐 소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국이자 정제 기술 강국인데 이번 식물 기반 회수 기술은 희토류 산업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식물 기반 자원 회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과 서방이 추진해온 전통적 광산 개발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희토류 확보 경쟁이 채굴에서 생태 기반 순환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